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 15년차 회원, 그리고 지금은 방크 자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미션 옥다야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 13년차 회원이자 지금은 3년차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방크의 신지원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방크 활동을 했었고요. 이제 그때는 꿈이 외교관이었어요. 근데 이제 외교관이 되려면 사실 그 중학생의 나이에선 정말 한참 남았잖아요. 사실 저는 그때까지 인내심이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저한테도 이제 방크에서는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얘기를 해주면서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외교 활동을 중학교 때부터 시작을 했고요. 고등학생 때부터 방크 활동을 했는데요. 일단 고등학생 때는 우리가 그냥 학교에서는 그냥 공부만 해야 되잖아요. 일단 1등급 받아야 되고 대학 가야 되고 그게 단데, 방크에 오면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한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국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그런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내 옆 친구랑 그 성적으로 싸워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옆 친구랑 같이 뭔가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활동들에 되게 뿌듯함과 재미를 느껴서 이렇게 계속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 활동들은 그 외교관이라는 타이틀이 주어지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 활동들이잖아요. 뭐 방크에서는 잘못된 한국에 대한 정보를 외교관의 지위에 있거나 뭐 정보 고위 관료에 있지 않아도 이거 잘못됐어요 라고 그 이유를 잘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하면 그게 고쳐지기도 하고, 근데 그런 활동을 통해서 아,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내가 또 외교관이 되지 않아도 이렇게 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게 그렇게 거창하게 애국 활동이라고 하면 웃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냥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한 2008년도쯤 그때 독도 이슈가 한참 화제가 됐었어서 왜 이게 독도가 한국 땅인지 엄청 외워가서 막 이렇게 캠페인을 친구들이랑 했었거든요. 사실 외국인이 와가지고는 제 얘기를 한참 듣고 나서 한 말이 가위바위보 해라 이거였어요. 약간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막 외국인이 느낄 때는 아, 얘네는 싸움이 있고 지금 얘는 얘 주장을 하는가 보다, 요렇게만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뭔가 그런 나레이티브라든지 이야기라든지 이 독도에 담긴 이제 한국인들의 정서 혹은 그 일제강점기 때의 역사,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우리를 어떠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이게 그런 세세한 근거들, 뭐 어떤 지도에는 이게 이렇게 나와 있고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설득이 안 되지 않았을까 하는 고민을 대학 때 와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잘 설득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연구를 하고 영상 컨텐츠도 만들고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일제강점기 때 독도를 침공하면서 제일 먼저 시작됐던 그런 지배의 역사 전체를 다 미화를 하고 제국주의 시대를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고 저런 논리가 세상에 통하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본의 교육을 받아서 이제 일본의 식민지였던 시기 혹은 일본 일제강점기를 되게 미화해서 표현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냥 가위바위보나 해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나는 이 문제를 세계인들한테 어떻게 알리고 어떻게 설득해 나가면 좋지? 이런 고민들을 끈을 놓지 못했던 게 방크 활동을 계속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처음에 한복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먼저 우리의 목소리를 내보는 게 어떻느냐 제안을 해주셔서 사전을 지금까지 제가 한 7개, 8개 정도 보낸 것 같고, 그 미국이랑 영국 사전 외에 스페인어 사전에도 한번 찾아서 올렸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저는 스페인어를 하나도 모르는데 구글 번역기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영어로 일단 서한은 보내고, 거기에 나와 있는 어디다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나 그런 용어 같은 거는 어디다 연락주세요 이런 용어는 제가 하나도 모르지만 그런 거 다 그냥 하나하나 눌러보면서 서한을 작성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내가 하고 싶은 활동이 있다면 언어는 장벽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거는 나는 이 언어를 마스터해야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통화가 딱히 필요 없는 게 저희는 항상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어요. 그래서 메일을 보내고 메일을 답장을 받으면 이게 기록으로 남는데 통화는 기록이 남지 않잖아요. 그래서 항상 서한을 보낼 때는 메일로 연락을 하고 있어요. 훌륭하십니다.
방크가 사실 한복 이전에 작년에 저희가 직지를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아직도 안 올라갔거든요. 온라인 사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지를 작년에 올려놨는데 아직도 조사 중이라고 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게 또 올려주는 단어랑 안 올려주는 단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확인을 해봐도 삼계탕이랑 갓은 아직도 조사 중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복은 사실 시기를 잘 타고 그리고 요즘에 한류가 되게 유행이다 보니까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어서 올라간 경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렇게 보자니 다른 사전들에서는 하나도 안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계속 필요한 것 같고 제가 올리고 나서 최종 조사를 마치고 올라가는 데는 한 달이 걸렸는데 다른 사전에도 지금 계속 연락을 해서 언제쯤 올라갈 예정인지 그런 거는 계속 문의 중이에요. 지금 변호사로 네. 활동하고 계시는데 로펌에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방크에 굳이요? 왜 이러세요? 굳이 방크에 자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유가 있는지. 저는 그 단장님이 해주셨던 얘기 중에 그 함께하는 과정 자체가 빛나고 찬란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던 게 기억에 남고요, 대학교 때.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뭐 로스쿨의 과정, 그리고 지금 변호사의 과정을 이렇게 지지하는 제 뿌리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꼭 어떤 나라를 위한 활동이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제 중심을 잡아주는 느낌? 그래서 이제 이 활동을 통해서 뭔가 내가 받았던 뭐 로스쿨을 다니면서는 사실은 재학 중에 컨펌이 되기도 했었지만 되게 불안하고 겁났었어요. 내가 변호사가 됐을 때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변호사로서 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게 사실 진짜 고민이 많이 됐는데 그때도 이제 단장님이랑 같이 글로벌 청원을 했었거든요. 로스쿨 3학년 때 공부를 하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뭐 변호사가 돼서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지금 하는 일처럼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불안함이 좀 덜해졌었고 그리고 공부를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공부를 왜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사실은 좀 내가 막 변호사로서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들이 많이 들었는데 이 공부를 통해서 내가 말과 글로써 사람들한테 표현하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런 일을 해나가면 되겠구나? 변호사가 돼서도 그런 확신을 갖게 됐고 사실 그 로스쿨에서 있을 때 변호사로서 내가 뭘 할지 그리고 변호사로서 난 어떤 모습이지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하버드 램지오 교수 사건도 그 즈음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하버드 램지오 교수가 위안부를 매춘부로 표현한 뉴스 기사를 보고 방크에서 글로벌 청원팀에서 우리가 청원을 준비한 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이게 위안부를 매춘부로 본 것 자체로도 잘못된 문제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이 위안부를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도 이건 법적으로 어떻게 풀어내면 좋을까 하는 고민을 했었고 그 고민에서 램지오 교수는 학자잖아요. 그래서 학자의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 맞지만 그거에 한계는 없나. 그리고 이제 표현의 자유보다 학문의 자유는 그 사람이 하는 발언, 교수가 하는 발언에 더 힘을 주는 거잖아요. 사회적인 영향력을 주는 거고. 근데 이 사회적 영향력을 준 거에 대한 책임은 없는지.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은 더 논리적이고 그리고 근거를 잘 갖춰서 말해야 되는데 그런 근거를 날조하거나 아니면 증거를 조작하거나 했을 때 학자의 윤리나 학자의 책임은 없는지 이런 고민들을 했었고 그걸 글로 표현했고 말로 풀어냈을 때 사람들이 그걸 우리가 제기한 그러니까 아직 저는 변호사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글로벌 청원팀에서 사실 전업으로 일하는 사람은 단장님밖에 안 계시거든요. 이 방크에서. 근데 그런 우리가 만든 메시지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그게 파장이 생기고 그 주제로 사람들이 대화하게 되고 학문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의 한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논의하게 되고 이런 모습들이 되게 신기하고 뭐 한편으로는 뿌듯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도 이렇게 어떠한 이슈에 대해서 뭐 우리나라를 알리거나 우리나라의 입장을 표현하는 이슈에 대해서 다른 세계인들도 공감할 수 있는 논리를 갖추고 그 말과 글로 그걸 표현하고 이끌어내는 일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그게 오히려 저한테는 로펌이나 아니면 변호사라는 것보다 더 코어한 일인 것 같아요. 방크에서 하고 있는 이 활동들이 어떻게 보면 말과 글로써 사람들을 만나고 그걸 법을 수단으로서 풀어내서 더 쉽게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이런 일들인데 그 제 가장 코어한 부분을 방크랑 함께 하고 있어서 아마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지 않을까. 사실 방크 자문 변호사가 됐다고 막 일이 막 달라지진 않고요. 하지만 같이 이제 글로벌 청원을 어떤 걸 할지를 논의를 하고 그리고 그 글로벌 청원을 어떤 언어와 어떤 법의 수단으로 표현할지를 고민하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같이 논의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방크에 대한 해외의 악의적인 보도들이나
학살이나 아니면 그런 사이버 테러에 가까운 공격들 이런 건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쉽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부에 이거를 고소한다고 하면요,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가해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우리 수사기관에서 그 사람들을 국제 공조를 받아서 불러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 자체가 쉽지 않은 과정이다 보니까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효과적일까 하는 고민은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걸 하면서 이게 달라질까? 이걸 우리가 문제 제기한다고 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변화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걸까? 지금 올림픽위원회의 입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그 IOC 위원들의 어떻게든 연락처를 찾아서 메일을 보내보고 있어요. 하지만 사실 답장이 없고 그 IOC의 50조 2항 때문에 제가 정치적 행위가 뭔지를 고민하게 됐어요. 사실 인간의 행위는, 그리고 인간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행위는 다 정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인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올림픽 정신에는 부합하는 행위일 수도 있어요. 그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상호 공존하고 대화하는 그게 올림픽의 장에서 벌어진다면 그거는 더 조심해서 제한을 해야 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과거의 올림픽위원회가 다른 행위에 대해서 제한을 한 걸 봐도 흑인 인권 차별 이런 것에 반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정치적 행위라고 금지를 했었고, 독재 정권에 반대하는 제스처도 정치적 행위라고 해서 어떤 건 금지를 했어요. 근데 보시면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행위, 뭐 오길기를 들거나 아니면 일본 군복을 입거나 이런 거는 또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고 봤죠. 결국은 IOC는 그 올림픽위원회 혹은 올림픽 헌장의 정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화합이나 뭐 페어플레이에 반한다 이런 기준으로 정치적 행위를 금지시킨 게 아니라 IOC를 후원하는 국가 혹은 IOC에 돈을 내는 단체의 목소리는 정치적 행위가 아니고, IOC의 분담금이 적은 사람들 혹은 적은 국가의 행위는 쉽게 정치적 행위로 금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조항을 근거로. 그래서 사실은 분노랑 실망을 많이 했었고, 그런 부분에서 참 안타까움이 많이 들죠. 요즘에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호사로 활동하시는데 굉장히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방크 활동하고 계세요. 근데 그게 코어라고 하셨어요. 무엇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게 만드나요? 저는 그 로스쿨을 갈 때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목표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방크에서 활동을 하면서 뭔가 말과 글로써 소통하는 거에 되게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외교관이 되고 싶었던 것도 어떤 사람과 그리고 국가와 말과 글로써 소통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였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말과 글로써 소통을 할 때 사실은 그 깊이나 그 수단이 조금 아직까지 그 내공이 부족하다고 느꼈고, 그래서 로스쿨을 가서는 나는 법을 수단으로 사회에서 잘 사람들과 소통하고 어려운 법을 쉽게 설명해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권리로 더 잘 말할 수 있게 하고 싶다고 생각했고, 나도 이걸 법을 수단으로 더 잘 표현하고 싶고 말과 글로써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다는 목표로 로스쿨을 갔었어요. 근데 사실 로스쿨 안에서는 다들 막 판검사가 돼야 한다 혹은 엄청 인정받아야 한다 이런 게 강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고, 내가 꿈꿨던 게 너무 허황된 것인가, 아니면 내가 아직 세상을 몰라서 너무 순진한 생각을 가지고 로스쿨을 왔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리고 또 그런 고민이 들 때마다 또 방크 활동을 함께 하기도 했었고요. 그런 활동을 하면서 내가 원했던 게 이거였지, 그리고 나는 어떤 지위에 있지 않아도 그 원하는 걸 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계속 저한테 동력을 주는 것 같아요. 사실은 막 그 하버드 램지어 교수 때도, 그러니까 전혀 우리와 다른 배경이 있잖아요. 그 위안부의 역사성에 대해서도 잘 모를 거고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대해서도 모르지만, 그 어린 소녀가 전쟁지에 자발적으로 진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돈을 벌고 싶어서 갔다고 해석하는 그 학자의 모습에 외국인들이 그런 댓글들을 남겨줬어요. 나는 아이의 엄마로서 분노한다는 댓글도 있었고, 아이의 엄마로서 분노하고 선생님으로서 분노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말한 것으로 이렇게 사람을 설득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구나, 이런 과정에서 계속 에너지를 얻고 또 그 에너지를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영상 댓글을 보면 개인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 화만 난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라는 댓글들이 많은데, 실제로 지금 방크에서 활동하는 걸 보면 다 개개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변호사님도 한 명의 국민으로서 분노해서 활동을 하고 계신 건데, 그렇게 손 놓고 분노만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사실 예전에는 일본의 역사 왜곡을 대응하는 활동에 있어서는 역사에 전 국민이 관심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 관심을 끌기도 어려웠고 이런 활동을 함에 있어서 아, 왜 나만 해야 되지? 왜 방크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방크의 역사나 방크가 지켜야 될 것들이 아니라 우리 온 국민이 같이 지켜야 될 역사고 문화잖아요. 국민. 네, 국민. 네, 그래서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는 마음에서 또 시크니님 채널을 계속 보고, 아, 내가 또 뭘 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도 계속 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화가 나고 힘들어도 뭔가 내가 직접 뭐 하나라도 해보면 또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분노만 하지 말고 화만 내지 말고 나도 직접 하나 콜린스나 다른 영어 사전에 우리의 문화유산도 한번 올리는 활동도 해보고, 그리고 청원도 참여해보고 다른 친구들한테도 공유도 해보고 하는 다양한 활동을 한번 참여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현대인들이 바빠서 그런 거를 자발적으로 서치를 못해요. 네,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 중에 korea.prkorea.com이라는 이순신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에서 방크 회원들은 다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냥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저희가 서한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렇게 서한 템플릿을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사실 그거를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 이름만 바꾸셔도 서한을 작성해서 보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하실 수가 있고, 거기에 내용에 또 보시면 어떤 오류가 있는지 그런 것도 제보하는 란도 있고, 그리고 오류 시정이 됐으면 또 어떻게 시정이 됐는지 이런 내용도 다 보실 수가 있어서 그 사이트 한번 들어와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재밌어요. 이 활동 자체가. 근데 그게 반일이라든지 싸우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논리와 입장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함께 하는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거. 사실 그게 표가 안 날 수도 있지만, 아, 이런다고 변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방크에서는 그 변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기존의 동해의 비율을 이제 일본이 97%였고 한국 동해가 3%였던 걸 뭐 20% 이상으로, 그것도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 메일을 보내고 그 담당자와 소통을 하면서 바꿔왔던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갔었던 프랑스의 박물관, 케브랑리 박물관이었는데 거기에서도 한국의 경계가 안 그려져 있었어요. 그냥 중국 땅으로 다 그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사실 어떤 분이 분노하셨다고 이제 방크에 제보를 주셨고, 저도 프랑스 갔을 때 그 부분을 이제 보고 같이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러고도 해결이 안 돼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는 그걸로 글로벌 청원을 했었고, 또 따로 서한도 보냈었고, 그래서 이 정도 실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답장도 왔었고, 그걸 통해서 이제 다 같이 분노를 했고, 그리고 그거에 동조하는 외국인들 그리고 국제사회의 반응들을 통해서 사실 그 지도가 삭제되게 된 거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그냥 분노하고 지나갈 수 있었지만 분노하고 지나가지 않아서 만들어낼 수 있었던 변화라고도 생각하거든요. 어떠한 이름,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그거를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 그 차이만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또 함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무슨 뭐 뛰어난 외국어 실력이 있어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되게 중국이 하는 말 들으면 되게 화가 나잖아요. 계속 그냥 지금 당장 내가 뭔가를 하기 힘들다면 그냥 방크 채널, 시크니 채널 구독하시면서 영상 보시면서 뭘 계속 하면 좋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를 한번 계속 고민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활동을 하면서 대단히 애국적이거나 대단히 반일을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활동을 해보시면 알 텐데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낸 이슈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사실은 보이지 않고 막막하고 아, 이게 내가 해서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하지만 그게 됐을 때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또 그 재밌기도 하거든요. 사실 일상에서 되게 바쁘고 그리고 많이 지치고 그래서 이런 일을 할 여력이 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또 그게 리프레시가 되고 계속 일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삶이 따분하고 지루한데 라고 생각하신다거나 혹은 그런 기분이 사실 엄청 바쁘면서도 들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도 어떠한 나를 또 끌고 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삶에서도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얘기를 또 꼭 해보고 싶었어요. 대단히 내가 그런 사명감을 가지지 않아서 나는 이 활동을 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근데 꼭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하는 작은 행동과 내가 하는 생각들을 변화로 만들어내는 활동, 오히려 이제 우리가 막 얘기를 하면서 애국심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웃었던 것도 우리는 항상 막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렇게 비장하게 하지 않거든요. 네. 그냥 진짜 한번 툭 해보는 건데 이게 또 변화가 있으면 그걸로 성취감을 얻는.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즐거운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국자가 아니었군.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